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벌써 기분 좋은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 정말 컸었는데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면서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페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가 했는데요. 하지만 AI 칩 수출 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0.7% 상승하면서 41,113.9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0.27% 오르면서 17,738.1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0.43% 상승하면서 5,631선에서 종료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들 글로벌 주요 이슈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드가 3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수차례 압박했지만 이 무역 정책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커지자 페드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고요. 페드는 이번 기준금리를 연 4.6%에서 4.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차는 상단을 기준으로 1.75%를 유지했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에 오늘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에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엔비디아 소식과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함께 보시면요. 미국의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경제수석대표가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첫 관세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145%의 대중관세, 그리고 125%의 대미관세는 마치 금수 조치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 측에서 이것을 지속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데 공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회담의 목표가 무역 현안 일괄 타결보다는 부분적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며칠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느 시기에는 낮출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는 단초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앞당기면서 지난달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중고차 도매 시장 경매 결과를 집계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4월에 208.2로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2.7%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수치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지수로 밝혀졌고요. 자동차 관세가 중고차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차 가격 상승과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면 보잉 항공기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로 약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목록에 항공기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FT가 인용한 소식통은 이 수치는 회원국이 다수결로 승인을 해야 하고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히트맵 보면서 더 자세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많이 켜진 가운데 주요 기업들에서 빨간불이 켜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애플도 1.14% 하락세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AI 수출 규제 철폐 소식에 3% 넘게 올랐고요. 반도체 단위 전체적으로 초록불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0.32%, 아마존도 2%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메타도 1.62%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기업들 뉴스 함께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엔비디아가 AI 칩 수출 통제 철회 소식에 주가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3%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장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1% 안팎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종료됐고요. 오늘 종가 3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에서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1.76%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면요. 애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색이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 구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애플의 큐 부사장은 지난달 사파리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람들이 AI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파리는 아이폰의 브라우저인데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글은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의 22년도 기준으로 연 200억 달러의 수익을 공유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AI가 급부상을 하면서 사파리 이용량이 점점 떨어지자 구글도 오늘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콘텐츠 대기업이죠. 디즈니,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디즈니가 이날 발표한 25년도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236억 2,100만 달러,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1.45달러를 기록했고요. 모두 월과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스트리밍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 우버인데요. 이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는 지난 1분기 매출이 115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83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월가의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실적 발표 후에 우버 주가 2% 안팎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장중에 5%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다시 2%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에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다가 또 AI 칩 수출 규제 철폐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도 많은 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희와 함께 내일도 미증시 주요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간밤에 있었던 FOMC 기준 동결 소식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고 봤더니요. 일단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증시에는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요.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이 강세 보이기도 했고 또 하락했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수연 아나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국내에서 16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 코스트코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코스트코는 대량 판매와 저마진 전략으로 전 세계 유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유통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티커명은 COST입니다. 1976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임스 시네갈과 제프리 브로트먼이 산처럼 쌓인 상품을 싸게 팔자는 아이디어로 첫 창고를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83년 자체 PB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출시했는데요. 이 브랜드 제품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경쟁사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해서 프라이스 코스트코로 출범을 했었고요. 1999년부터 현재 코스트코 홀세일로 사명을 통일했습니다. 합병 직후에도 저마진 고회전 원칙을 견지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업계 평균보다 25% 이상 높여나갔습니다. 2017년부터는 온라인 쇼핑과 자동화 물류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최근 3년간 온라인 매출 비중을 7%에서 15%로 확대했으며 클릭 앤 컬렉트 서비스 도입 후 첫 해 주문 건수가 무려 40%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동화 물류센터 추가 구축으로 지난해 물류 비용을 전년 대비 8% 절감하는 성과 또한 얻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4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8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멤버십 갱신율은 92.8%로 여전히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금은 주당 1.62달러, 총 6억 8천만 달러가 지급이 됐고요. 약 2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또한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 보자면 1분기에 9개국 12곳의 신규 매장을 열어서 창고형 매장 수를 50개국 840여 개로 확대했습니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매장 그리고 900만 평방피트 규모에 달하고요. 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2.5% 창고형 매장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이 770억 달러고요. 부채는 410억 달러로 부채 비율은 약 53%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 또한 112%로 단기 지급 여력 또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 관리에도 굉장히 강점을 보여서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제 모델 고도화인데요. 연회비 인상 시점과 멤버십 혜택 재설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B의 품질과 가격 전략입니다. 커클랜드 라인업 확장과 가격 방어력이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흥시장 공략인데요. 주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신규 진출 지역에서의 입지 확보가 주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트코는 저마진 고회전과 회원 충성도 그리고 디지털 물류 혁신을 결합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류비 상승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외부 변수 관리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스트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트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데 생각보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조용한 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 살펴보면은요. 아마존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또 경제면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이러다간 성장률 5% 위태, 선제적으로 돈 푸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7일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과 정책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다양한 통화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GDP는 5.4% 성장하면서 양호했지만 수출 밀어내기 효과에 따른 반짝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는 49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 기조를 예고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5% 성장률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수익률 60%라고 미국 전력, 에너지주 잘 나가네. 최근 한 달간 미국 전력 에너지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한 달 수익률이 60%를 넘었고요. GE의 전력망 부분에서 분사한 GE 버노바도 약 48% 상승했습니다. 민간 발전사 비스트라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도 4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 호조와 함께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ETF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최근 한 달간 41% 넘게 오르면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력 에너지주의 반등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체코 내부 자본 덮으려 목리, 한국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EDF는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당국은 이미 2차례나 기각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사 지연과 비용 폭증으로 인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EDF가 내부 비판을 피하려는 시선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본계약은 큰 문제 없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체코 측 역시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우려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요. 현지 발주사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서 EDF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배당 늘려도 주가는 더 떨어져 코스피 PBR 태국보다 낮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늘렸지만 오히려 주가 지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코스피 상장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2.2%로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1.0배에서 0.9배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도 20.7배에서 12.7배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주가가 되려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57% 넘게 늘었지만 시가총액은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의 PBR은 0.8배로 미국의 4.8배는 물론이고요. 신흥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PER 역시 11배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뒤처졌고 심지어는 태국과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을 늘려도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국의 증시 상황, 역시나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꿈의 전고체 배터리, 엇갈린 폼팩터 선택.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배터리 업계가 폼팩터 선택을 두고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파우치형을 택했는데요. 이 설계의 유연성과 공간 효율성이 높아 휴머노이드, 도심 항공교통, 드론같이 다양한 응용처에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체 상태에서 이온 이동이 둔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은 제조 공정도 더 유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각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팽창에 따른 화재 위험을 견디는데 금속 외장을 갖춘 각형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닝더스다이와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도 각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형은 구조가 단순해서 표준화가 쉽고 또 산업 전반에서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오면 이 당시에 어떤 폼팩터가 시장 주도권을 쥘지 수요처 트렌드에 따라서 확연히 실적이 갈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배터리 중에서도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장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간밤에 미국에서의 빅 이벤트가 있었죠. FOMC 기준 금리 동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혼재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 분위기가 잘 나오다 보니까요. 국내 증시까지 그 분위기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2%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7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시자면은 5월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0억 원대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 매수와 매도가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그래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0.94%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 나타난 것 같습니다. 72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하는 포지션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량은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전장에서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힘이 조금씩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전장에 보였었던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5%대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까 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것처럼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살아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강세를 보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 바로 반도체주겠죠. 이 미국에서 반도체 AI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또 일반 국가, 우려 국가 같이 세 등급으로 나눠서 차별적으로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또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련 통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고요. 오늘 이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반도체단이 좋았는데 국내에서도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0.37% 오르면서 시작을 해서 고가가 무려 시가 대비 1.65%까지 올랐었는데 이 상승분들을 반납을 하면서 종가는 0.18% 상승한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한미반도체가 1.03%, DI가 0.89%, 니노공업이 1.09%, 이오테크닉스가 1.97%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그래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매일 쏟아내는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항상 우리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 오나라고 싶었는데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반도체 규제를 아예 철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또 반도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는 치아 치료 관련주 정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치아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은 낮추고 이 개수는 늘려가겠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를 해서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덴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요. 자, 일단 금리 변화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이 덴탈 산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요. 수요도 회복될 것이고 기술 투자도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덴탈 시장은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이 구조적 성장 동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인데요.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치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요, 2019년에는 약 10억 명 정도 됐는데 2050년에는 21억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증가를 하니까 그만큼 이 덴탈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여러 가지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는 하스가 16.98%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덴티스는 6.21%, 메타바이오메드는 24%대 급등으로 마감했고 덴티움도 1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 바로 MC넥스입니다. MC넥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MC넥스의 1분기 매출액이 3,4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6% 늘어 컨센서스 대비 각각 5.9%, 27.4% 상회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호실적 배경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갤럭시 S25 및 고가의 A 시리즈에서 카메라 구동계 공급 확대, 또 점유율 증가로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가 되면서 차별화된 수익성을 기록했고 또 구동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나면서 휴대폰 부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22.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3,376억 원, 1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5%, 128%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고요.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 점유율 확대, 전장 부품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25년 최고 매출이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MC넥스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부터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시가 대비 4.6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은 밀리는 모습 보이면서 전장 대비해서는 3.43% 상승하면서 25,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3%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 내놓았는데 다 상향하는 리포트 내놨더라고요. 이러한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번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또 화장품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화장품 쪽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선물을 해주면서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선물용으로도 참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들 선물로 화장품 같은 거 혹시 구매 좀 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부모님 선물로 이 설화수 화장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설화수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지금은 엄마 아직 문의 중에 있어요. 문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가서 한번 사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선물은 이렇게 깜짝 드리는 맛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훈육 지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연 아나운서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전 부모님이 아직 해외에 계셔서 저는 따로 이제 선물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용돈을 소소하게 넣어드리는 정도. 역시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럼요. 네, 저도 이번에는 돈을 보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다가 어머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일단 수출 쪽으로도 살펴보자면은요. 이 3년 반 동안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이 내리막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부과된 이 화장품 쪽 10%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 K뷰티는 계속해서 잘 나가기 때문에 화장품의 수출이 더욱더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쪽으로의 수출도 무리가 없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이 미국 쪽의 수출은요, 전년 대비 6%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유럽 쪽으로도 살펴보자면 기존보다 유럽 쪽의 인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무려 42%나 증가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출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바로 APR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뷰티 부문 쪽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요. 이 뷰티 디바이스 부문 역시 매출이 9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성장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28.8% 상한가로 마감하나 싶었는데 상한가 바짝 다가가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실리콘2 같은 경우에 11%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레이저 옵텍이라든지 몬텍, 휴메딕스 같은 미용기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이 IPO 상장한 종목 중에 훈풍이 불어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 나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6,8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150%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지난 2월에 상장한 모티브링크와 위너스 이후 공모가 대비 최고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메말랐던 IPO 시장에 한 줄기 단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나우 로보틱스는요. 기존 로보틱스 업체가 로봇 하드웨어를 시스템 통합업체를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량과 로봇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HW 통합 솔루션 기반의 턴키 공급 체계를 갖추면서 빠르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캐파 확대, 시설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영업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우 로보틱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가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하락장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가가 이제 6,800원 대비해서 17,000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힘이 빠지면서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5,4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공모가 대비 126.47%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 첫날이라서 좀 그래프가 다소 놀라울 수가 있겠는데요. 170%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따블 가나 싶었는데 오늘 더블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 진짜 한파가 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다지 흥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주가가 흐름이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미국에는요, 돈과 권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머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 LP의 창립자이자 뉴욕시장 3선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인물,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의 도전과 성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42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블룸버그는 이민자 가정의 유대인 소년이었습니다. 전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무를 익혔고요. 존스 홉킨스대에서 전자공학을 이수하고 하버드 MBA까지 이수하면서 커리어를 다져나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그는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하자마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눈에 띄는 성실함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파트너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1981년 회사를 인수한 피브로가 파트너 7명을 해고하게 되면서 블룸버그도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대신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10,000 중 $400만 투자해서 인생의 반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가 창업한 것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금융인을 연결하는 블룸버그 통신이었습니다. 당시 증권사의 정보 축적 방식은 신문을 뒤져야 할 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요. 블룸버그는 컴퓨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결과는 과연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고요. 로이터를 제칠 만큼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1990년대엔 블룸버그 터미널 단말기 없이는 글로벌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블룸버그 뉴스를 창간하게 되면서 뉴스 생태계에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로써 금융과 정보, 미디어를 모두 한 손에 거머쥐게 된 거죠.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그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겼고요. 선거 자금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그는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을 재건할 인물로 지목이 돼서 결국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재임 중에는 그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민원을 24시간 응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효율성을 시정에 접목했습니다. 재선은 물론 시의회 규정까지 바꿔내면서 전례 없이 3선에 성공하게 되죠. 그는 3선 과정에서 무려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를 돈으로 샀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위기 속에서 뉴욕시를 흑자로 돌린 실력은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뉴욕시장 3선을 마친 뒤에는 그는 대권도 노리게 됩니다.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거나 실제로 도전했지만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5억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쓰고도 얻은 성적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실패했지만 블룸버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엔기후 특사, 해양보호기부, 그리고 탄소중립연합 등 글로벌 이슈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돈을 번 목적은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 단말기 하나로 금융을 혁신하고 뉴욕을 3번이나 이끈 시장, 그리고 여전히 다음을 준비하는 정치가, 마이클 블룸버그의 인생은 단지 성공 그 자체보다 성공 이후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블룸버그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돈과 권력을 모두 거머쥐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부러운데요. 전 하나라도 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포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포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요. 대신투자증권에서 발간한 4월 음식료 수출 잠정치와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최근 음식료 업종의 수출 동향 그리고 주목할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음식료품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은 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는데요. 이번 수치는 역대 최고 월 수출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향 수출이 27.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미국향 수출도 25.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3% 증가하면서 두 국가가 전체 라면 수출의 약 3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또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음식료 업종의 수출 확대가 중국과 미국 같은 주요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출 지역의 다변화는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주요 품목별 세부 수출 현황인데요. 라면 외에도 담배, 라이신, 건강기능식품 같이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총 22.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KT&G 브랜드 파워와 현지 마케팅 강화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라이신 같은 경우 1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증을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라이신 수출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중국산 라이신 관세 부과로 인해 대상과 같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기타 조제식품의 중국향 수출 금액이 2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음식료품 수출 호조를 이끌어줬습니다. 이외에도 핫도그가 50%, 빙과는 33%, 가공우유 같은 경우에는 36% 증가하면서 여러 품목들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빙과와 핫도그 품목의 강세인데요. 특히나 이 빙과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했습니다. 핫도그 제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 신흥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국내 음식료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군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바렉스 같이 건강기능식품 ODM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리포트에서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시면요. 이런 수출 호조 속에서 대신투자증권이 최선호 종목으로 꼽은 것,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밀양 2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까지 꾸준히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면서 K푸드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과 같은 히트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매출과 수익성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은 앞으로도 해외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이렇기 위해서 전략적인 마케팅과 현지화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로 제시한 건 노바렉스, S&D, 바로 대상이 있는데요. 먼저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중국향 ODM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내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선행 PBR은 8배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D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불닭소스 수출 확대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또 캐파 확장을 통해 앞으로 매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ER이 11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투자 가치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중국산 라이신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서 이 라이신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사업 중심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12월 선행 PER은 7배 저평가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음식료 업종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수출 실적이 강력한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중소형주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음식료 시장에 대한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또 국가별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신투자증권의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음식료 업종의 실적 흐름, 또 주요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인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깊이 있는 투자 리포트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샤먼식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서 유용했던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연 아나운서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오늘 장 정리해볼까요? 오늘 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봄바람아 불어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었잖아요. 이 오락가락했던 날씨만큼 저희 시장 분위기도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풀린 날씨만큼이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5월이 됐는데도 날씨가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저는 경량팬 입고 외출하기도 했었는데 봄바람 우리 증시까지 불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돌아온 외국인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미중 협상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약간은 관망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인사 외국인한테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Hello everyone. 영어로 해야지 할 것 같아서 귀엽게 또 영어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요. 뭐니 해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적과 함께하는 장 이렇게 오늘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휴일이 있어서 거래일이 다 3거래일밖에 있지 않은데요. 이제 내일은 단 한 거래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장 정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